정의당 광주시장 나경채 예비후보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 정의당의 정책들, 후보자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후보님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지난 대선 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을 대표하는 후보였잖아요. 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후보이면서 동시에 우리 당의 상임대표이기도 했는데 함께 공동대표로서 2년 동안 당을 이끌었고 지난 19대 대선을 상임대표께서 후보셨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제 선거를 총괄 지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중앙에서 이 정의당의 선거 자체를 총괄하셨었네요. 네네. 네, 그리고 굉장히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릿수를 넘어야 되고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 사표론 때문에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역대 진보 정당이 얻은 표 중에서는 가장 최다 득표를 했죠. 고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진보 정당에 대해서 이 국민들 또 광주 시민들의 관심들이 좀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요. 본인께서 이 광주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특히 이 광주가 노동이 당당한 청년 도시로 재탄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광주 시민 대다수가 일하는 노동자이고 또 광주의 청년들 대다수가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인데 광주시에는 노동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도 없고 청년정책 전담 기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인 청년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또 삶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함께 설계하는 그런 도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도시가 시민의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좀 당당한 세상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들이 좀 늘어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광주의 모습을 꿈꾸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보시죠. 그 청년들의 미래부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윤장현 시장은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방금 우리 나 후보께서 이야기하시기에는 지금 광주시에서 청년 정책을 직접 끌어가는 부서나 이런 기구들이 없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 윤장현 시장의 청년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면 뭐가 있었을까요? 먼저 윤장현 시장님의 청년 정책은 이전 시장님들에 비하면 매우 획기적이고 혁신적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 정도 가지고는 개선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광주시는 청년위원회라는 청년을 대표하는 기구가 있지만 실질적 권한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청년 부시장을 임명해서 광주시의 청년들의 삶을 돌보는 이 사령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부시장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의 정책도 좀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근본적인 어떤 정책, 좀 세부적인 정책들 있으면 좀 더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청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광주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고 또 빠른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일컫는 말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88만 원 세대, 또 3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말들이 그런 거죠. 최근에는 부채 세대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고 그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채무자가 되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최근에 광주에서도 내구재 대출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광주 청년 부채 문제는 광주시에 사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청년 희년 광역 단체장 포럼을 네. 제가 당선이 되면 만들겠다. 그래서 이 단체장 포럼을 통해서 청년 부채를 사회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부채를 면제하기 위한 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광역 지방 정부의 노력과 중앙 정부의 획기적인 전략을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공약 중에 보니까 이 청년 사회 상속제라는 그 제도도 눈에 좀 띄던데, 네네. 뭐 서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어떤가요? 네. 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부와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청년 사회상속제는 청년들이 부모의 재산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가 함께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네. 성년이 돼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때에 1회에 한해서 청년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정책은 영국의 아동 신용기금, 미국의 아동 발달 투자 계좌, 캐나다의 네. 교육저축 보조금 등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아동과 청년을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 형성 지원 제도라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 정책들 결국은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또 이 노동 문제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을 20%를 좀 달성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국적으로 10%가 약간 넘습니다. 네. 광주는 9%가 약간 안 됩니다. 8.9%인데요. 노동조합 가입률은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생 대부분을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권익 증진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유일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권익을 보장하는 조직이 없는 시민들이 다수라는 뜻이고 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대통령이 묻고 네.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인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조 가입률을 목표로 제시하고 네. 시장 운영의 중심 과제로 두는 최초의 친노동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광주시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여성 이 정책 공약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성평등 화장실 도입. 네. 이 상당히 구체적인 그 네. 공약이시네요. 어떤 네. 이야기죠?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성평등 화장실은 화장실에도 성평등 개념을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사실 화장실만큼 불평등한 곳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남녀 화장실은 그 넓이가 서로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네. 기계적으로는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 화장실이 더 넓어야 같은 시간에 같은 수의 남녀가 화장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보는 풍경이 명절 때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면 여성 화장실 앞에만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남자들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성 친화형 화장실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또 성중립 화장실을 시범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 어디로 가기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랑 가까운 친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트랜스젠더 이야기입니다. 네. 이분은 법적으로는 남자지만 성전환 이후에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사회적 시선 때문에 화장실 앞에서 망설이게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최근에 성중립 화장실이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성평등 화장실을 도입해서 네. 화장실마저도 평등한 광주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화장실을 예로 드셨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평등의 구조로 좀 바꿔나가는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시소 기울어진 시소를 좀 평등하게 균형추를 맞추는 작업들을 시장이 되시면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결국 이렇게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네, 네.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정치라는 제도가 있지 않아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제도가 없을 때
불평등 때문에 삶이 힘들어질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강자가 마음대로 자기 권한을 휘두르게 되면 약자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규제도 생기고 이런 네네. 것인데요. 성소수자나 청소노동자 등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광주에서도 사회적 약자이고 이런 분들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도시라면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나 후보께서 시장이 만약 되신다면 우리 광주 사회가 이 평등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좀 진보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